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저 네. 살이 엄청 탔습니다. 근데 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요즘에 햇빛도 받고 태닝 아닌 태닝 같은 걸 하게 되고. 아 근데 좀 건강해 보인다. 아, 정말 사실은 조금 제가 너무 좀 몸이 깔아앉기도 하고 붓는 것 같아서 붓는 것 네, 같아서. 살짝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좀 초췌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걱정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아, 그렇죠. 아 근데 보피님 보니까 네. 너무 건강미 넘치는데 저는 시들시들 지금. 아닙니다. 지금 광이 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레아씨님? 아, 와 우리 별동가니님 들어오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동가니님. 아니 선생님 근데 네. 지금 날씨가 한국도 덥잖아요. 네. 저는 진짜 이게 저희 위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남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덥다고는 생각했는데요. 아 요즘 뉴스 보면 지금 중국 광동은 지금 40도래요. 근데 그 지표면에 온도가 6, 7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으면 쩍쩍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탈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 것 아 같고요. 너무 날이 덥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또 그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뭐 나라에서는 그 물도 많이 제공해주고 우산도 주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그만큼 엄청 그렇죠. 떨어지는 그거를 것 같아요. 뭐 우산을 쓴다고 해서 옆으로 네. 느껴지는 뭐 그 네. 온도가 틀려지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선생님 이럴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저희 아니 나라가 우리 볼피님은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도민당 네. 걱정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선생님 진짜 아직 태풍도 안 왔잖아요. 물난리도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올여름에 진짜 더울 것 같아요. 정말. 아직 여름이 안 왔나요? 아직 네. 진짜 초복이 아직 안 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우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진짜 날씨가 네. 근데 또 더울 때는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네네. 또 새벽에는 좀 약간 그래도 쌀쌀하기도 하고 온도차가 네네네네. 너무 나서 감기 걸리기가 진짜 딱 좋을 날씨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좀 선선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덥다고 왜 다 이렇게 입을 이렇게 걷어 차고 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배는 꼭 덮어야 된다. 맞아요. 저 그래요. 예, 저 어른들도 그렇고 네. 말씀하시기를 배는 꼭 덮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뭔가 그 속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네. 왜 그 아기 때 배 아프면은 네. 왜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네네네네네. 그게 진짜 정말 낫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왠지 안 아픈 네. 것 같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참 생각에 정말 차이가 그렇게 그런- 틀려지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진짜 이게 근데 또 그 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문지르니까 마찰로 인한 열. 맞아. 뭐 우리 엄마 손이 제 배보단 좀 따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연이 이렇게 자연 현상이 막 오잖아요. 선생님. 네. 왜 다른 예언가분들은 이런 자연 현상도 뭐 예언하고 맞추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네. 이제 뭐 한 해 어떨 것이다 네. 뭐 이런 말씀도 미리 이렇게 일러주시고 네. 하시죠. 그래서 혹시 이런 자연 현상을 저희 무속신앙에서도 예지를 하신다거나 뭔가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올해는 어떨 것이다. 네, 올해 뭐, 해운년에는 어떨 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떨 것이다. 네. 또 뭐 내년에는 어떨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뭐 미리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딱 네네. 집어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흐름도 보세요. 흐름도 보시고 그렇게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죠. 하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네. 저희가 보통 점집에 가서 보는 건 제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본인 근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기우제 이런 맞아. 거들은 또 다 그래서 행했던 거라서 그런 것들이 힘들고 안 되고 했었을 때 우리 또 죄를 지내면서 네. 예, 하잖아요. 네네. 미리. 네네. 예, 그렇게 하신 거 보니 옛날 어르신들이 뭐 이런 무속을 떠나서 네.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조금 많은 거를 이렇게 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하고 그렇고 계시고. 그런 지혜가 어떻게 네. 그렇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요즘은 사실 과학을 더 보잖아요. 정보라든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른들 하시는 말이 다 틀린 말 없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가끔 하는데 예. 그거는 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른들은 네. 그 이제 대대로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녀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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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해주 뭐든지 다 겪어보신 거고. 아, 내 경험에서 그쵸? 경험에서 나오는 다 우러 거긴 나오신 한데.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지식이나 네, 아니 네, 지혜로움은 네.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 저 같아요. 동의보감 이런 거 너무 신기하고요. 선생님. 저 이제 이거 무속신앙도 보면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사실 저희 이제 뭐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도 있고 네. 의학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무속의 병을 안고 계시는 분들.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병 이런 거를 이제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 조선 시대 뭐 그 오래된 시대에서는 사실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최고, 일이셨잖아요. 최고. 예, 최고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하다. 책도 없는데 그걸 일러주시는 걸 또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신기했다니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령님을 저희 나라는 신령님을 부르는 그게 있잖아요. 행위들도 예, 행위들도 있고 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네. 있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방법인데 그거를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일본 관련해서 이제 신도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서는 좀 신을 받아들일 때 좀 하는 방법이 좀 무섭더라고요. 가마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춤과 노래를 하고 음식을 또 나눠 먹고 이런 거 보면 저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거의 계셨구나. 울고 웃는 잔치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고 참 예전 분들이 현대 과학으로 따져서는 조금 현대 과학의 지식은 없을 수 있어도 그 경험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그거를 할 생각을 했다. 그거를 준비할 마음을 먹었다. 이런 것들에서도 또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요즘에 볼피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왜 저는 어지럽죠.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네, 좀- 담고 있으려니 네, 그럴 수 알려고 있죠. 하지만 참 어려운 이 세계여서 지금 열심히 좀 근데 또 받아보려고 알려고 한다라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싶고 네, 예, 너무 자꾸 궁금합니다.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주 신 관련해서 그 신과 함께 나왔던 마동석님을 생각하는 아니 보통 성주 요즘에 왜 네. 성주신 뭐 성주맞이 네. 뭐 운맞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마동석. 네. 딱.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확고한 캐릭터로 그 성주신이라는 캐릭터를 그려낸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그렇지 문화에서는. 않죠? 그쵸? 예. 그래서 집을 지켜주는 신 같은데 또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있는 건가? 또 이거를 또 성준이라는 그게 것도 무엇인가? 있는데 무엇인가 이런 무엇인가? 것들이 참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는 그 신과 함께를 그 처음에 나온 네네네, 원을 원을. 봤었을 네. 때 너무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슬퍼서 맞아요. 많이 울었는데 이 편을 잘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마동석
그 배우님 나오는 그 중간중간 네. 그 부분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너무 잘 소화내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가택신이라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 너무 든든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집을 관장하시는 네. 신이신 거고 일단 뭐 성주라고 하면 네. 가택 집을 관장하시는 신이시고 네네. 그리고 보통 성주를 성조라고 해요. 아, 성조. 근데, 성조. 예, 성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성의 주인. 그래서 성주. 네. 그리고 집과 건물만을 수호하는 것. 집, 건물. 집하고 건물을 수호하시는구나. 예, 수호하는 것. 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집 건물을 성주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성주는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아, 성주는. 네. 그래서 그 성주가 사실은 남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남자. 뭐 아버지, 아들,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들. 좀 질투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이렇게 막 남녀를 구분하고 네네네. 자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이라든지 남자, 약간 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집안에 그 남자 네. 아빠 되시는 네. 분들을 대주라고 네네네네.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성주 안에는 사실은 뭐 세 성주가 있다고 해요. 네네. 뭐 세종주 예, 계시는 거예요? 업성주, 뭐 북성주, 칠성성주 해서 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주가 떴다. 떴다. 성주가 떴으니 네네. 이사를 뭐 해야 한다. 가셨다라는 성주가 뜻일까요? 떴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세 분의 성주분이 집 밖으로 나가면 성주가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성주가 떴으니 이사를 해야 한다. 네. 뭐 아니면 성주를 대우해드리고 자정을 좀 시켜드려야 한다. 네네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네. 또 행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성주가 떴다 하면 뭐 초상이 날 때, 초상이 났을 때. 아니면 뭐 네네. 출산을 해서 뭐 피를 좀 네네네. 보게 될 때, 아니면 불이 크게 났을 때, 이럴 때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성주라는 거는 뭐 옛날로 따지면 안채, 네. 우리 안채, 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왕, 네네. 조왕, 그다음에 측간, 변소, 변소. 변소를 측간이라고 해요. 네네네네. 그거 아시죠? 측간에도 측신이 있는 거. 들었는데 저희는 보통 얘기를 들으면 네. 신으로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약간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어서. 네, 그래서 이거 집안에 그래서 안채, 측간, 뭐 조항 등을 다 포함하는 걸 성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부엌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안채 요렇게 다 포함된 걸 성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집에는 네. 자 둘도 아닌 하나의 성주만 있어요. 한 집에.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가구다. 네. 그래도 하나의 성주인 거죠. 다가구여도. 그러면 이제 건물이 하나면 그냥 그래도 한 성주. 예. 그래서 계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그런 설이 있어요. 왜 화장실하고 부엌이 네. 어떻게 돼서는 안 된다? 마주 저는 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왜요? 마주 보면 네. 뭐 보통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옛날 속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 나간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요. 화장실과 네. 부엌이 마주 보면 화장실과 그래서 부엌이 오한이 또 나오면. 생길 수 있다. 마주 보면.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비방으로 해서 이제 부적 같은 거를 화장실하고 부엌 그 사이에다가 네네네. 액자로 이제 걸어두기도 하고 그런 비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요즘에 원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네. 참 그런 게, 이게 의미로 보자면, 네. 원 의미로 보자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건물. 옛날로 치면은 사실 그 성주라는 게 집에 네. 뭐예요? 기둥이야. 어떻게 보면 대들보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보피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가구도 많고 네. 사실 아파트가 네. 사람 위에 사람 자고 사람 위에 사람 자고 네, 사람 위에 네. 사람 자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쵸?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이렇게 자잖아. 그렇게 네네. 따지면은 맨 꼭대기층이 좋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로얄층은 그 몇 층이죠? 7층에서부터 13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파트는 닭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저 그냥
땅에 아. 예, 한 가구만, 한 집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집으로 네. 집의 어떤 크기라든가 아니면 내 명의의 집을 산다던가 네네네. 이게 가장 우선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도 절실해졌어요. 예, 선생님. 집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 재산의 예. 최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어른들께서 내 집 갖는 게 소원이다. 뭐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이사 다니지 네. 않고 내 어떤 자리 잡을 집이 있는 게 가장 네, 제일 안정적으로 보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집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집에 대한 그 집 가택신을 굉장히 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집안이 평안해야 되니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성주시는 이제 가신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주가 누구라 그랬죠? 대주는 남자. 제일 큰 가장. 남자. 네. 아빠. 대주는 가족의 대표. 가족의 대표. 그래서 대주는 남자 주인이다. 아. 그래서 대주를 성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르고. 예. 대주가 성주고 성주가 대주다. 대주.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또 너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럴 생각할 수도 수도 있는,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좀 그렇지만 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근데 예. 사실 그게 뭐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뭐 차이를 두자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을 얘기하기도 해요. 예. 맞잖아요. 예.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고 항상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잖아요. 네. 뭐든지 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분을 대주라고 하기 때문에 대주는 성주고 성주는 대주다라고 네. 이제 저는 하는 이렇게도 거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대표. 네. 집안의 대표. 그래서 어쨌든 신도 모든 사람한테 다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모든 사람한테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무리에서 이끌어가는 대장이 누구야 이걸 보시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주로 남성이 보통 외부의 일을 많이 했으니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또 그렇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또 회사에서도 저 회사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대표님이 이제 각각에 내릴 수도 있지만 네. 그 팀장들, 네. 각 팀장들 뭐 부장, 이사님들한테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주라고 하면 이제 뭐 초년 성주, 네. 중년 성주, 아. 노년 성주 이렇게 또 이제 나눠져요? 보기도 해요. 오. 그게 왜 그러냐면 성주를 이제 맞이할 때 보통 7세 때 네네네. 이제 성주 구슬해요. 네네. 성주 운을 맞아요. 근데 아. 뭐 처음에는 뭐 27세, 네네네. 이제 27세가 초년 성주. 네네네. 그다음에 그때 옛날에는 그때쯤이면 이제 결혼하고 좀 어느 정도 또 될 때 시기였던. 예전에는 사실 볼피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년 성주를 27으로 잡았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17에 더 깊이 들어가죠. 네, 그러네요. 근데 네. 요즘에는 네. 17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네. 불안정하죠. 네. 많이 불안정하죠. 맞습니다. 네. 27도 조금 네. 요즘에는 빠른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7도 초년 성주로 보긴 했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 조금씩 바뀐 그렇죠. 올라왔군요. 선생님. 왜냐면 그건 아주 예전 네. 얘기고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제 27을 27. 초년 성주로 보고 네. 그다음 37 일곱수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37은 2년 성주, 그다음에 47 외가 성주, 그다음에 57 대가 성주, 그다음에 61 그러니까 한갑대. 네네네. 61에는 한갑 성주. 그건 7이 아닌데요. 네, 환갑대. 환갑으로. 61세, 61세 때, 그 다음에 77에 노제성주 해서 이제, 나이 끝수가 7. 그러면 어떻게 써요? 10년? 네, 10년 단위. 그쵸? 예. 10년 대운인 거죠. 10년 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주는 제가 아까 대주에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성주가 이제 27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결혼을 처음 27에 했다고 네네. 치면 그때 처음 집 짓는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 그러면 37때는 두 번째 집 짓는 네.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성주라는 거는 이제 집을 지을 때, 네. 응? 우리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이제 터를 다져서 집을 짓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에서, 환란 없이 네네네.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아. 성주굿이라는 게. 그래서 성주운은 집을 짓는 운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근데 사실은 뭐 26, 네네. 36, 네. 뭐 이렇게 46 네. 이렇게 6세로 끝나는 분들도 운을 땡겨받기도 해요. 아. 원래는 성주라는 건 7세 때 하는 게 맞지만 네. 6세로 땡겨 운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땡겨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을 땡겨받아서 6, 7세 때 그렇게 받기도 하는 거죠. 아. 야. 선생님, 근데 저는 9수는 들어봤는데, 그 7세는, 예. 7수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봐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 9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9수라고 보통 뭐, 저 9수인데요. 올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9수 때가 더 아.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무조건 9수가 나쁘다라는 거는 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아. 성주도 마찬가지예요. 27, 뭐, 초년성주, 중년성주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어느 때 괜찮은 때가 있는 거지 다 괜찮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고 7세 때 이제 10년 주기 들어오니 네네. 이제 성주를 맞이하면 조금 편안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다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27이다, 37이다, 47이다 해서 다 성주굿 하세요, 성주운 맞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분에게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든가 뭐 네네. 아니면은 뭐 큰 돈을 네네. 벌 수 있다든가 그러면 그 운을 놓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쵸, 잘 그쵸,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성주운을 받아서 좀 운기를 좀 복돋자 더 잘 될 수 있게. 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뭐 9수라고 해서 다들 뭐 저 9수는 다 안 좋은 줄 아세요. 저희 집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몸 조심해. 9수니까. 9수에 몸 조심해. 9수엔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9수에는 네.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네, 9수 지나서 예식을 잡자 이런 얘기들도 많으셨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을 지을 때 이제 성주신 맞이 굿을 네. 이제 보통 하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충청도나 네네. 경상도나 뭐 전라도나 조금씩 다 틀리기는 하는데 뭐 항아리 단잔에 쌀을 담아서 이제 뭐 성주 단지로 해서 뭐 집 귀퉁이에다가 네네. 모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우리 왜 옛날에 대청마루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대청마루 아래에다가 뭐 아래. 예. 근데 그러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스님. 왜요? 그 쥐나 그런 그 단지를 건드릴 것 같아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네. 뭐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다 장치를 해놓으셨을까요? 그럼요. 다 대비를 강아지 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건드릴까봐. 좀 그래서 걱정됐는데. 우리 왜 대주 나이가 예전엔 대주 나이가요. 네. 끝이 뭐 4세, 5세. 네. 그러니까 뭐래서 뭐 34, 44, 네. 뭐 아니면 35, 45, 네. 이 4, 5세로 끝나는 나이에 네. 뭐 성주를 고치거나 손을 대잖아요. 그럼 네. 동토가 난다 그랬어요. 4, 5세 때. 4, 5세 때. 네. 저희 생각보다 숫자 관련된 조심할 사항들이 되게 많았네요, 선생님. 예, 왜냐면 네. 그 나이 때 성주를 고치잖아요. 네. 집을 뭐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마루 네, 네, 이런 네. 거를 뭐 뜯어 고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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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주가 뜬다 그래요. 그 나이 때 네. 고치면 그래서 대주가 아플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 예, 그래서 뭐 시름시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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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앓는다든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예전에는 안택꽃 안택이 뭐예요? 네, 네, 네. 집안 집. 안. 안. 집안을 조금 안정시키는 네, 네, 네. 안택굿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보통 신과 함께해서 우리 마동석, 네. 우리 성주시인, 네. 성주시인이 어떤 걸 해줄까? 우환을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네, 네, 우환을 네, 네, 막아서 네. 좋게 해주시는 네. 분이거든요. 그런 신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신 아닐까요? 네, 그쵸. 그쵸? 네. 다 거기서 그려지는 느낌은 거의 뭐 힘이 굉장히 좋은 장군 같은 그렇죠. 아빠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성주운은 좋은 운을 잡고 네. 우리 나쁜 운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네. 또 편안히 잘 돌봐주시고 재물과 운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대우해드리는 굿인 아.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왜 조상님들 제사 지내듯이 네네네. 이렇게 성주매질을 하고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성주구슬을 하고 이렇게 자정을 좀 시켜드려서 정말 나쁠 게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어느 때에 내가 아. 정말 어느 때에 하는 것이 맞느냐. 맞느냐.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때와 시가 중요한 거라고. 네. 예,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운기가 조금 들고 어느 정도 좀 큰 돈을 벌 수 있고 문서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할 때 네. 이런 성주운이 들었을 때 구술 하면 하면 성주구슬하면 그만큼의 네. 좋은 일이 더 좀 안정적으로 올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요즘에 뭐 7수가 되면 성주구슬 꼭 해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운기가 들어왔을 때 그랬었을 때 네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러면 그 드린 거죠. 운기도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같이 다. 내가 27대가 더 나았을지 47대가 더 나을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초년이 더 나은지 네. 말년이 더 나은지 그거는 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아, 거죠. 선생님 여기 댓글에 그러면 7세 때 집을 하면 좋나요? 약간 7세 때 집을 하면 좋나요라는 거는 이제 7세 때 집을 사면 좋나요? 네, 그러니까 뭐 아껴뒀다가 4, 5세 될 때 사는 것보다 7세 때 집을 사는 게 좋은지. 어느 분이시죠? 잠깐 닉네임을 잠깐. 별똥강이님. 별똥강이님이신가요? 아니요. 네, 지금 아니요. 여기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요. 안 별똥강이님. 보이네요. 근데요, 그 집 사는 운기는요, 본인이 이제 그 집을 사도 좋을 때, 내 명의로 사도 좋을 때 운기가 있어요. 운때가 있어요. 아, 이것도 그러면 결국 운때랑 그렇죠. 같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맞물려서 봐야 말씀드렸을 때, 된다. 그 7세 때 네. 내 운이 들었을 때, 네. 그때 하면 좋다라는 거고, 이 성주라는 거는 내가 집을 사고 무엇을 사고 했을 때 좋다라기보다는 내 집안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대우를 해드리는 거고, 물론 그 성주가 들었었을 때 네네. 그 구슬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운이 들었었을 때 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네. 운기를 받을 받을 수 수 있다. 있다라고. 아. 그래서 꼭 7세 때 집을 사자는 게 아니고 네네. 성주라는 거는 그 내 운기가 들었었을 때 7세 때 내 명의로 집을 사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드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이미 이제 집을 사고 또 그 집에 안정을 주기 그렇죠. 위해서 예. 하는 근데 이제 내가 만일에 맞이구시군요. 우리 볼피님이 네. 뭐 예를 들어 볼피 남편분이 네. 뭐 제가 사고 싶은데 네. 남편분이 네. 뭐 47, 57이에요. 네네. 예, 57이야. 근데 나 돈을 좀 벌 것 같아. 네네. 올해 조금 사업도 너무 잘 되고 네네네. 돈을 좀 벌 것 같아. 네네네. 근데 나이가 딱 봤더니 57이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네. 점사를 보면은 요때 성주구슬하면 조금 더 복도 다 지겠다. 그럼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큰 네. 집 좋은 집인 것보다는 네. 어, 별탈 없는 집. 그렇죠. 우리 볼피님 너무 똑똑해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주가 네. 별탈이 없고 네. 기주가 네. 그러니까 와이프 아내가 네. 별탈이 없고 자손이 내 자식이 별탈이 없는 게 가장 좋은 맞아요. 거죠. 네. 그건 진짜 맞네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큰 집을 사고 뭐 근데 재물을 사람이 크게 욕심이 자꾸 얻고 재물 욕심이 생깁니다, 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기는 한데요. 글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집 있으면 뭐예요? 내 아내가 아프면 그만이고, 맞아요. 내 아이가 아프면 그만이고, 네, 또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집안의 가장인 대주가 아프면 또 그렇잖아요. 너무 흔들리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파 집에 네. 기주가 아프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애들이 힘들어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슬프고 가족 우울하고. 구성원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제일 우선은 대주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잠깐 얘기를 다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별똥아기님 7세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유치원생 나이가 7세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호날로님이 계셨는데 네. 7세는 끝에 나이의 나이 끝에 끝에 7로 떨어지는 27, 나이. 37, 47, 네. 57, 67, 61, 77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생? 아니요. 네. 아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가택신이 그 집에 한 분씩 계시는 그렇죠. 거니까 신을 세 분 모실 수도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요, 네.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고정적인 집이 있으시잖아요. 아, 본인이 예, 안주하신 집이 예, 있으시잖아요. 예. 그 집의 성주를 받는 거죠. 아, 예. 내 주로 명의지만 있는.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네네. 내가 기본적으로 네네. 안주하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성주는요, 본인 명의여야 해요. 네네네. 본인 명의. 네네. 그래서 보통 57세 때는요, 네. 제가 가장 정말 성주운을 받았을 때 좋다라는 나이가 57세거든요. 아. 예, 57세인데 그때는요 본인 명의로 이름도 빌려주면 안 좋아요. 왜요, 선생님? 본인 명의 남의 이름 아, 내 근데 이름을 원래 안 좋긴 한데. 내 운 들어왔을 때 내 이름을 아, 운 남의 들어쓰시기에. 다른 사람으로 빌려주면 그러네요. 좋지 않죠. 그래서 맞아. 그 운때가 정말 사람마다 네.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은 네. 37대 초년 성주, 네네네. 37도 초년으로 봐요. 네. 근데 초년 성주로 들어오셔서 그때 진짜 운맞이를 하면은 진짜 네. 운을 콱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하셨어요. 오. 구슬. 그러고 나서 보통 저희가 10년을 바라보고 한다 네. 그랬잖아요. 물론 10년 동안 여러분 마냥 10년이 다 좋지는 네. 않아요. 어떻게 10년이 다 좋겠어요. 하지만 별탈 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10년 동안 많은 굴곡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요, 선생님? 네. 요즘 굴곡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때가. 그리고 이제 성주는 사실 요즘 보니까 뭐 셀프로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예,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성주는요 네. 구슬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날짜를 잡아서 네네. 구슬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주 받는 게 집에 대주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가장 네. 대주가 이제 대를 잡아요. 네. 대를 잡아서 소나무가지로 무슨까지? 소나무까지. 소나무가지. 응, 소나무까지로 이제 대를 잡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며 네. 감흥을 받아요.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좌정을 시켜드리는 거죠. 대주가 받아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주가 없어도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네네. 이제 성주굿을 할 수를 있어요. 있기는. 네네네. 근데 보통 아빠가 없어. 아빠가 안 계셔. 네네네네. 그러면 장남. 아, 장남이 장남.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성주굿을 예. 선생님, 그러면은 엄마하고 딸만 있는 집은요? 엄마하고 딸만 있는 집은 보통 성주가 요즘에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여자도 성주를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는 네네네. 대주가 받는다고 네네네네. 했어요. 장남, 대주, 뭐 아니면 할아버지, 네네네네. 남자 네. 집안에 네. 가장이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4명이 이제 남편도 없고 네. 뭐 딸만 있고 네. 근데 명의는 4명이 네. 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흘림성주라고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흘림성주라고 해서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아, 또 성주굿으로 다른 예, 하죠. 곳으로. 근데 사실 그게 여자라고 해서 성주굿을 못 받나요? 이거 너무 뭐 남자만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예전부터 네네네. 대주 집안의 가장 사실은 남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성주운인 거예요. 예, 그게 왜냐면 이제 가택신이기 때문에 되물려졌던 그 네. 이력이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선생님. 요즘에는 이제 여자 이제 분들도 네. 자기 본인 명의의 집이 있고 네. 여자도 가장 그러니까 남편 대신에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흘림성주로 해서 이제 받기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의미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날로님, 굉장히 부러워. 7세에 그럴 수 있다는 게 되게 그렇죠. 아니 우리 실타리 실수님 별탈 없으면서 큰 집 둘 다 되는 집이었으면요. 큰 집 둘 다 되는 집. 보피님 빨리 해석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별탈 없으면서 큰 집 둘 다 되는 큰 집 둘 다 되는 집이었으면요. 별탈이 없으면서 예, 저 이해했어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세요? 별탈이 없으면서 큰 집이나 네. 둘 다 되는 집이었죠. 큰 집 둘 다 되는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우리 볼펜님 네. 어떻게 표정은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이게 있잖아요. 전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은 쉽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아니 어. 대주는 한 명인데 네. 가정이 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욕심 내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주는 한 명인데 네. 가정이 둘이야. 제가 여기 되게 애매하다. 네. 부피님 예리해요. 근데 이제 이 가택신 성주 씨는 어차피 그 집의 신이시니까 네. 각자 이렇게 근데 다 부피님 할 수도 있긴 말씀대로 한데, 하면은 네. 집이 두 군데야. 네. 대주 명의로. 네. 이 집도 대주 명의고 네. 저 집도 먼저 하는 쪽이 조강주차가 받으시는 최고인가요? 아니 원래 이제 좋은 쪽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먼저 하게 돼. 제가 보인다, 네. 보인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최고로 정말 제대로 정말 머리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근데 보통은 예전에 네. 이제 첩이 있어도 같이 보통 살아. 네. 본가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아무래도 이제 본처의 집.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봐도 네. 혼인관계인 집인 거잖아요. 네네네. 예. 맞아요. 그럴 경우에 가능한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네, 아니고요. 예. 제가 보통- 보피님 질문에 지금 당황했습니다. 효령아 씨가. 제가 너무 좀 새로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저도. 근데 이게 참 생각하려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선생님. 이게 자꾸 재물하고 연결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연관을 짓게 되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우리 말했잖아요. 네. 우리가 집은 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최고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듯이 근데 그런 어떤 재산적인 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의식주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네, 네. 내 집, 내 가정, 내 자리가 제일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가 편안해야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성주가 편안하면요 네, 네. 대주가 편안하다. 왜냐하면 또 대주가 편안하면 안땅에 기주가 편안하다. 기주가 편안하면 자손이 편안하다. 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집이 집이 이제 다 편안해야.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분들 네.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 밖에서 일 제대로 하겠냐고 그런 네, 말씀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예, 맞아요, 그렇듯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연관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집이 가장 편안해야 되고 아무런 환란이 없어야 되고 풍파가 없어야 되고 또 집이 우리 잠깐 얘기가 조금 세자 그러면 집의 터가 좋지 네. 않으면 우리 어때요? 집의 터가 좋지 않으면 불안, 아플 수도 예. 있고 집에서의 운기가 안 좋으면 네.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집이라는 거는 주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건물로만 볼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삶에 있어서 이제 한 가정에 대한 안정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넓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대주가 편안하고 집이 편안해야 밖에 일도 뭐 잘 될 수 있다 네. 해서 이제 성주굿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예를 들면 이제 성주를 받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성주를 받는 시기. 그러니까 보통 음력 5월에는 5월이요? 대감성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을 때 좋아요. 대감성주. 대감성주.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성주신이 움직이는 시기가 그러면은 그 사장님 그렇죠.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예. 음. 그때 이제 성주운이 들었을 때 네. 음력 5월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음력 5월에 5월에. 하는 게 좋고 보통은 음력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네네네. 추석 전에 해곡식 날 때 추수가 네. 끝날 시기쯤에 시기쯤에. 예, 8월에서 10월 네네. 예, 그때쯤에 이제 성주굿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오. 그래서 이제 때가 있고 제가 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주굿을 했었을 때 성주는 집안을 결국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집안의 기운에 집안을 일으켜주는 거. 근데 성주바람이 또 불잖아요. 네네. 성주바람이 분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집안에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은 언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성주바람이 분다는 게 아까 왜 4, 5세 때 왜 뭔가를 아, 때, 건드렸을 잘못됐을 건드렸을 때, 때. 예, 그랬을 때도 그렇고 그런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불면 집안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우를 조금 해드리는 게 좋다라는 좋다. 거죠. 그래서 성주운 때 대우를 해주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효령아 씨가 봤을 때 그 네. 사람의 어떤 받기 좋은 때가 있지만 57세 57세, 말년을 말년. 위해서 해주면 정말 중요하죠. 예, 좋다라는 거죠. 저 57세 남성분들 나이대만 봤을 때도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들도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저희 주변에 예. 보셨을 때도 네네네. 심장병, 뭐 내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그 그렇더라고요. 나이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위험할 시기예요. 그 나이대가. 네네네. 왜냐면 그 나이 때 힘들어져 버리면 네네네. 요즘은 100세 시대에 맞아요, 선생님. 정말 요즘은 중년이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중년이 요즘은 요즘에 동영상에 110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좀 그랬는데 100세라고 치면 네, 100세 넘으시는 중년이면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50세잖아요. 네. 그쵸? 50, 60. 네. 그때를 중년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나이가 그리고 또 나이대도 그렇지만 아프신 분들 좀 지병이나 네. 이런 게 나타나시는 분들 보면 보통 그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건강 관리 안 하시면 확 음. 꺾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가 편안해야 네. 이제 말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시면 나중에 여행 가기 힘들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셔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오. 몸이 따라주지 네.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고. 요 네. 시기에 좀 안정을 가지시고 좀 이러시면 관리를 또 하실 수 맞아요. 있는 그래서 마음을 드시지 않을까. 성주라는 게 성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우세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까탈스러우신 그래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눈 밖에 나거나 이러면 네.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까다롭고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그래서 봄 성주는 바람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서 네. 가을 성주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 말씀드린 음력 그 곡식 9월 잊어버리셨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해곡식 날 네. 추수 추수 때. 네, 되기 전에 해주면 좋다고. 네. 음력 8월, 9월, 10월. 8, 9, 예. 10. 네. 우리 볼피님 머리 지진 나신다. 어떡하지? 제가 다 한 번 더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가요, 사실은 전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 전라도 네. 지방에서는 조금 그래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사를 지내실 때 성주상을 따로 차리세요. 네, 저희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사상이 2개였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아, 다? 네,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도 성주상부터 음식이 들어가고 성주상 따로 하시고 그릇도 달랐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아, 근데요, 네. 정말 볼피님의 어떤 그런 집안 얘기를 네. 들어보면 정말 제사도 그렇고 참 도리를 참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래도 조상을 대우하고 가신을 대우해서 네네네. 정말 무엇이 자손들이 나쁠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손분들은 되게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제 게으른데 덕을 좀 보실 것 같아요. 게으른 거에 비해서는 큰 굴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이제 본인 집 신에게 네.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성주상을 차리기도 하죠. 그래서 잠깐 오늘 이제 효령아 씨님 저한테 이제 그 전라도에서만 하는 거라고 해주셔서 예. 사실은 그렇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 받았는데 그러시군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보시는 요즘에는 손님들이 더 잘 알고 오세요. 저희 남편 올해 뭐 몇 세인데 7세 됐는데 네네. 아니면 내년에 네네. 뭐 어떻게 성주굿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단 보셔야죠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무조건. 왜냐하면 이 성주굿도요, 네. 굿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게 또 구시면 시간도 짧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성주거리가 또 있어요. 성주거리가 있어요. 그 12거리 중에 있는 네, 거예요? 성주거리가 안에 이제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성주거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성주거리를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리를 하면서 네. 그 소지에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성주굿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네네.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신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요즘은 하시는 좀 분이. 예. 아. 근데 그 거리는 그 구슬할 때 거리에 성주거리가 있긴 한데 네네. 그 성주 구슬한다고 해서 그 구슬 정해놓고 네네. 딱 했었을 때 그 거리만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아. 선생님이 많지는 정석대로 해주신 분이 많지는 그 굿이 어려운가요? 이게 어. 사실 보통 요즘에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되는 거에는 사람들이 참 그 불편하고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뭔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보다는 네. 그래도 성주굿을 요즘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예, 더 안 예. 할 것 같은데. 예전에보다는 네. 그 예전이라는 게 불과 한 10년 전? 한 10년 전보다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요즘에 이제 뭐 많이 매체를 통해서도 네. 이렇게 하고 해서 아, 그런지 있고 네, 좋다 그러니까 이런 모르셨던 거만 들어서. 분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예, 성주굿 해야 되지 않냐고 음. 저 이제 나이대를 이렇게 네, 아시니까 근데 아 올해는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보통 보면요 이제 본인이 오셔가지고 네. 저 성주굿 해야 돼요, 운맞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네네. 점사를 보다 보면 아 이분은 하면은 정말 아, 좋겠다라는 좋다.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좀 이렇게 운기가 좋은데 문서 잡으실 일도 있고 네. 또 집장만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시는데 한번 해보시겠냐고 성주굿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모든 게 약간 운기를 먼저 그렇죠. 체크를 한 본인이 다음에네요. 그 운이 들었는지 네.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네.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주굿을 했었을 때 그 어떤 효과적인 거를 볼 수 있는지 그 운을 내가 그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해야죠. 그냥 뭐 치사라고 해서 성주굿 하면 좋다 해서 네. 그냥 마냥 그렇게 네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힘들겠어요. 저희 그 신내림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손님들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어떤 분야든지 정말 오너분 잘 만나는 게 그리고 네네네. 위에 다이렉트 네네. 내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나면 정말 복인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시간적인 허비도 있고요. 아,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세월에 대한 허비도 있고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경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어떤 스승이나 선생을 만나고 그러는 것도 제자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선생님. 그래서 우리 성주굿은 성주거리가 따로 있다라는 있다. 거. 예. 그렇게 따로 있을 정도면 진짜 중요한 그럼요. 네,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성주굿은 집을 지을 때 무탈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는, 진짜 중요하네요. 예, 해주세요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보통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새집 짓고 네. 3년 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네, 네, 말이었을까? 들어본 것 같아요. 새집 짓고 3년 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집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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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성주라는 이 굿 네. 자체, 성주 운맞이라는 네. 그 자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 성주 시는 저희가 이제 무속신앙에서 신들 뵀을 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신이신 거예요? 사실 성주시는요, 제가 알기로 천신이라고 알고 아, 있어요. 천신. 천신.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보통 지신일 것 같죠? 네, 땅, 네, 집 네. 짓는다고 네, 해서. 네, 네. 천신. 아. 성주신이 가택신이지만 네.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신. 정말 그래서 우리 엄하신 집안에 예민하시고. 조왕 있잖아요. 네. 조왕이 부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엌에 이렇게 내려앉으신다라는 그런 말도 아. 있고, 예, 저도 아직 옛날 네네. 선생님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 거고 네네. 해서 근데
보통 이제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의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각각의 이렇게 의견들이. 설화들도 많고 네, 그러시구나. 의견들이 많고 또 뭐 선생님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리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가택신의 어떤 대우를 해드리고 내가 운때가 왔었을 때 받는 게 되게 좋다.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맹목적으로 맞지만 네네. 그 어떤 나머지 뿌리로 나가자 그러면은 네네. 선생님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집안을 관장하시는 신이시니 대우를 해드리는 하는 것 게 좋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됐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요즘에 네네.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어떤 선생님 저 상가집 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저번에 상가집 네네네. 올해는 조금 안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떡하지요? 라고 이렇게 네네네.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집 갔을 때 비방 아닌 간단한 비방. 저희가 비방. 저도 몇 번 쌤한테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다 그냥 뭐 좀 우리 저기 보피님은 상가집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일단은 저희 할머니 계실 때부터 했던 건데요. 임금왕자 써서 네, 맞아요.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돌아올 때 불로 다 태워가지고 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와라. 그치. 또는, 그놈의 뒤돌아보지 말고 와라.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 또는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은 공간을 갔다가 와라.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다 못 해갖고 갔다. 급하게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집 앞에서 전화해라. 그러면 소금 뿌려주셨어요. 앞에서 네, 소금 뿌려주셨어요. 뿌려주셨어요. 자, 우리 상가집 갈 때요. 네. 상가집 가면 안 좋을 때. 네네네. 안 좋을 때요. 아예 일단 안 가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집안에 아프신 분 계실 때는 좀 탈수가 있거든요. 네네. 상가집 갔다 와서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계시거나 아프신 분이 네네네네. 있을 때 좀 안 좋고요. 신도들 중에 보면 네네. 상문이라 그러죠. 상문을 잘 타는 체질의 띠들이 있어요. 상문을 잘 타. 다른 띠도 12띠보다 네. 상문을 좀 잘 타. 저 왠지 하나 예감 가는 거 있어요. 뭐야? 저 꿈해몽 때도 그랬고 소띠. 소띠. 그럼 하나 더? 는 잘 모르겠어요. 개띠. 개띠도 그래요. 개띠분들이 상문을 참 잘 타시고요. 소띠분들도 참 잘 타세요, 상문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띠분들, 소띠분들 상가집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와중에 띠로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사주를 보면 잘 타는 그런 체질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요즘도 이 방법을 쓰기는 해요. 네네. 그 털 달린 오리, 개 있죠, 개. 네네네. 멍멍 개 말고요. 네, 꽃게 네, 같은 털 달린 게. 그 개발을요. 네. 상가집에서 나오면서 네네. 던지고. 던져요. 아니 네. 그 병원을 나와서. 네, 상가집 나와서 던지는 던지고. 거죠. 근데 그 왜 꽃게일 것 같아? 꽃게 왜 개발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꽃게 옛날에는 비싸잖아요. 그 개에 붙어 있는 네. 그 집게발 2개. 가위 같은. 그 집게발. 느낌. 그 집게발이요. 네. 그 상가집에서 나올 때 네네. 사자. 네. 그 집게발이 상문진이 따라오는 걸 집게발이 잘라준다고 해요. 의미가. 그래서 그 집게발을 네. 보통 냉동실에 보관을 해요. 또 방법이긴 하죠.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그 집게발을 냉동실에 보관을 해놨다가 네. 이제 장례식장에서 나올 때 네.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길가에 버리고 오는 거죠. 제일 쉽네요, 선생님. 제일 쉽네요, 쉽기는. 근데 이제 네. 준비물이 집게발이라는 네. 거. 네. 근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볼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현관문 들어서기 전에 못 뿌려. 소금. 소금을 또 뿌리고. 네네. 또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요. 이제 상문을 좀 잘 타시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상가집 많이 가시잖아요. 급하게.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부적이 나갈 때 상문 네. 부적을 써드리기는 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방이 되니까 그렇게 써드리는데 이제 갑자기 가실 때 아무것도 없이 네. 그럴 때는 이제 상가집 보통은 그렇게 가시는 분 많아서. 상가집 다녀오셔서 집에 오기 전에 이제 큰 마트 3군데 를 세 들렸다 군데요? 오거나 공중 화장실을 3군데 들렸다 오는 들렸다 거죠. 오는 거. 공중 화장실 귀신들이 참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귀신이 화장실을 좋아해요. 왜 그곳을? 저도 귀신한테 좀 물어봐야 네, 되는데 냄새 나고 귀신이 화장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안 나올 수 같이 안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마트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마트 3군데, 그다음에 공중 공중 화장실 화장실 꼭 3군데를 어. 들렸다 오신다. 다 그런데 마트를 가셨을 때 네. 그냥 갔다 빈손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음료수라도 아, 뭐 하나라도 하나라도 사갖고. 사가지고 오신 건 드셔도 됩니다. 네. 화장실은요, 선생님?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오는 건 일 보고 나왔잖아요. 뭔가 하고 나왔잖아요. 아, 뭔가 하고 나오기는. 네. 아, 근데 세 군데라 하셔가지고. 세 군데 들어가서 손이라도 좀 씻고 닦고 나오시든지 뭐라고 행위를 하고 네, 나온다. 그렇게 들렸다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사람 많은 곳을 들렸다 네. 오시고 그렇게 오시고 아까 우리 왕자 얘기하셨는데 양쪽 발바닥에 네. 응? 네. 엄지하고 네. 새끼 발가락 엄지하고 밑에 엄지하고 새끼 발바닥에- 양쪽 다 해야 돼요, 선생님? 엄지하고 네. 새끼 발가락 요 밑에 네. 왕자 2개를 적고 가운데다 적으면 역삼각형이 되겠죠, 왕자가?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는 거죠. 이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 예, 예. 그 빨간색으로 적고 아, 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를. 오. 예, 그리고 보통 또 이제 소금, 네, 그다음에 소금. 고춧가루를 조그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네. 이제 상갓집 장례식장 나오면서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집게발처럼 이것도 하는 거예요? 소금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하고 예 준비를 오. 했어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양쪽 주머니 그러니까 옷에 네. 이제 넣고 가시라고 아. 양쪽 주머니에 넣고 가시라고 해서 나오실 때 나오시면 그 장례식장 상갓집을 등지고 바라보고 뒤로 던지고 가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아. 예, 그런 이제 비방법들이 있어요. 괜찮은데, 선생님? 제가 했던 그래서 거는 알아두셔서 나쁠 게 없다. 없으실 것 그러니까 같고요. 상가집 갔다 오고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지신다던가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보통 하면 근데 좋은 거죠? 그날에 일진이나 연대가 네. 안 맞으면 상문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면요, 네. 일단 몸이 조금 시름시름 아플 수 있어요. 몸이.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상문 주당이라고 하죠. 네네. 주당에 걸리면 이제 급사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이라는 게 왜 예를 들면 결혼식장이나 네. 장례식장 같은데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떠한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네네네. 행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안 좋은 기운들을 주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당을 맞았다 이렇게 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주당을 맞았다라는 건 이제 죽거나 위험한 경우가 생긴다, 많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집은 약간 할머니 계실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앞뒀을 때 이렇게 상문이 가야 되는 일이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 가지 말라고, 그 집안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고요. 아. 근데 그 해에 특히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집안 가까운 상 빼놓고 임신하신 분은 당연히 네네네네. 예, 아이를 가진 엄마는 네네. 당연히 이제 상갓집 이제 출입을 못하게 하죠. 출입을 못하게 네네.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가 가긴 가야 돼. 네네. 가야 하는데 상갓집뿐만이 아니고 그 해에 사람 많은 결혼식장에 가도 안 좋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드리죠.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거는 그때 그 한해 네. 그분이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암암리에 뭔가 그런 기운들이 있을 그건 수 다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 그 한해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하하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찾아뵙고 가는 네네네. 게 맞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저 또한 제자지만 네네. 가야 할 장례식장에는 웬만하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요. 근데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네네. 저는 사실 선생님들도 장례식 가세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웬만하면 안 가세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안 가요. 네네네. 가지를 않는데 근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곡소리가 나는 아. 곳이고 또 저희는 또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네. 그 제자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아무래도 귀신들이 네네네네. 많이 이제 진을 네. 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는 또 사실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네네. 효령아 씨는 비방을 하고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네. 말이 또 꼬이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신령님들이 또 앞선이 뒷선이 봐주시니까 아, 네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상가집을 다녀오고 신당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아. 행위를 하고 들어가죠. 좀 예. 이렇게 예, 다 목욕제기도 하고,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무조건 가지 말아라. 안 좋다. 이게 네네네. 아니라 이제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으신 분들은 네. 좀 그렇게 봉투만 네. 이렇게 좀 전하시고 아니 소금 고춧가루 던지기 너무 쉽고 사실 조금 하나 더 불안하면 또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꼭 가야 돼. 네. 근데 어떠한 비방을 얘기를 해드려요. 네. 해드리지만 정말 그 중에 하나 딱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절대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저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상가집 갔을 때 네. 이렇게 잘 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음식만큼은 절대 들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근데 싸가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리고요. 선생님? 장례식장에 그 육개장이든 음식을 네.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네, 네, 네. 엄청 그리고 잘 거기서는 드시고. 또 술을 또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음식들이 먹어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음식에서 또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음식은 꼭 드시지 말라고. 말고 좋은 것만 이렇게 네.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그냥 하고 오시는 게 네, 좋으신 거네요, 예. 선생님. 왜냐면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 고인에게.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성주신 이야기도 듣고 네. 성주운에 관련돼서 언제 받으면 좋고 저희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때가 됐을 때 또 네. 그분의 동기가 됐었을 때 예, 그때 받는 게 가장 좋다는 뭐든지요 다 좋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네. 정말 그거를 했었을 때 좋은 덕을 볼 수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비방법도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한가집 가셨을 때 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아무 생각 나 그런 거 안 믿어. 네. 안 믿어. 근데 갔다 오시고 나서 네. 저희 남편이요. 아.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 자꾸 네네. 배가 아프대요. 뭐 하대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미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괜한 예. 걱정이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괜히 갑자기 찝찝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내리를 스치는 그런 거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간단한 비방은 여러분들 네. 사실 수 있잖아요. 네. 하셔도 나쁠 게 없으니까. 그쵸, 선생님. 뭐 우리가 어려운 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왜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네. 어떤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해주는 어떤 네. 그런 비방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 무속이라고 네.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상문을 갔을 때 느낌이 좀 안 좋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하시면 자기 기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시는 게 뭐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아니라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시고 네. 내가 조금 좀 가기 전에 찜찜해. 네. 안 가기도 뭐하고 네. 가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이런 비방법들 네. 이렇게 너무 해서 좋은 팁이었던 것 예, 같아요. 선생님.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네. 비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이제 상가집 가셨다 오셔서 좀 심해지는 경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조금 이제 최악의 경우 그럴 때는 네네. 또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또 하시는 또 방법들이 또 네.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네. 간단한 비방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 가정의 화목함이 내 안정에도 너무 좋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사회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본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볼피님의 네. 돌발 질문에 어이구. 아까 저 너무 초췌하지 않아요? 이랬는데요. 네. 갑자기 기운이 확 쏟았어요. 제가 다음 주제로 막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는요, 볼피님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심을 갖고 네. 이 보인당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너무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더워져가지고 그죠? 너무 더워요. 저는 이제 새카맣게 타고 있고요. 더 더워질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더위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 정말 수분 네. 섭취 잘 하셔야 돼요. 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꼭 쉬는 시간 꼭 지켜서 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예, 저 이제 건강하게 여름 나기로. 예. 그래서 보인당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인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